안녕하세요. 부투장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기본이 되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경매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입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절차를 모른다고 해서 경매 입찰하는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고 입찰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진행 절차를 파악해 둔다면 경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되려면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신청 후에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관할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고 그걸 개시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찰을 하고 그 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오면은 낙찰 허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 낙찰 허가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 촉탁하고 등기 완료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받고요.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끝나면은 경매 절차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경매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애납합니다. 애납을 받고 그다음에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 물건이 경매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은 관할 법원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맞지 않다면은 각하 처리를 하고요. 또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2일 이내에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없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하고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끝난 다음에 그 개시 결정문을 당사자한테 송달해 줍니다. 송달해 주고 경매 개시 결정 이의를 받습니다.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으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즉시 항고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지나가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은 법원은 등기소에 경매 신청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그걸 촉탁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게 되죠. 경매 신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매 준비를 하고 개시 공고를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부터 이제 거의 입찰까지 이제 경매 준비하고 개시 공고하고 입찰까지 하는 데는 보통 3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이때가 기간이 가장 많이 걸리죠. 법원에서 이제 재판관을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하게끔 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고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최초로 경매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과 주무관청에 최고를 합니다. 공과 주무관청에 최고하는 것은 보통 세무서가 대부분인데요. 세무서라든가 관청, 시청 이런 데다가 세금 밀린 게 있나 이런 걸 최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쳐서 통지가 오면은 그걸 이제 참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려면 입찰 서류를 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입찰까지는 이제 공고를 하고 입찰까지는 한 14일 정도. 그러니까 입찰 14일 전에 법원 게시판이라든가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이제 자기가 경매에 참여할 건지 입찰할 건지 이런 걸
하고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하는 경매 기일 그날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하냐면은 보통 법원에서 지정이 되면은 법원마다 약간씩 그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오전 10시에 입찰을 개시합니다. 보통 오전 10시 입찰 개시를 경매 법정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서류를 최종 열람하게끔 합니다. 입찰하시는 분들,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종 열람하게 하고 입찰표를 그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 입찰 봉투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 입찰 봉투에는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요. 입찰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임장, 대리로 왔다면 유임장도 첨부해가지고 입찰 봉투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 정도에 보통 입찰을 마감을 합니다. 입찰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찰해가지고 최고가가 있는 경우에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찰이 되겠죠? 유찰이 되면은 재경매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이때 정도 되면은 다시 재경매가 나와요. 그 물건이. 근데 재경매를 하면 유찰해서 재경매를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30%가 최저 매각 가격에서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입찰이 최저 매각이 1억이었다. 근데 한번 유찰됐다. 그러면 다음에 재경매로 해서 경매가 나오면은 7천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나 지방에 있는 경우에 30%가 할인됐을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가 아까 뭐 입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7일 이내로 이제 이거를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불허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불허가가 나오냐면은 채무자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채무자가 낙찰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낙찰자가 경매를 하면서 뭐 사회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단합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큰 하자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낙찰 허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7일 걸리고요. 낙찰 허가 결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즉시 항고를 하고요. 항고가 안 받았을 경우는 재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지나가고 아니 없다고 그러는가 지나가면은 7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낙찰을 허가를 확정을 짓습니다. 이제 낙찰 허가 확정을 지면은 그때 이제 최고 낙찰자한테 입찰자한테 대금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이 기간이 대금 납부 기간이 30일을 줍니다. 근데 이제 30일 다 지나가지고 대금 납부하는 분도 있고요. 통지 받으면 바로 대금 납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대금 납부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금 납부를 미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뭐 경매해가지고 낙찰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안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낙찰 받은 물건이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을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제 대금이 미납 시에는 다시 재경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재경매는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는 아까 유찰에 의한 재경매는 서울 같은 경우 20%, 경기 일부 지역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30%가 최저 매각 가격이 다운된다고 그러는데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그대로 전에 있었던 경매 가격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해 가지고 재경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이 납부되면은 그 돈으로 배당을 하는데 배당 기일을 통지를 하는데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에 문제가 있으면 배당 이의를 신청을 받고요. 이의가 신청이 안 받은 경우에는 배당 이의의 소를 7일 이내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에서 제기된 사람들 그러면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끝나면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 촉탁을 하고요. 등기가 완료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은 이제 그 물건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빈 상가라든가 빈 집이면 괜찮은데 땅 같은 경우는 뭐 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점유자들이 있는데 소유주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내보내고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 좋게 그냥 서로 합의해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도 명령은 중요한 게 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인도 명령은 그냥 신청하면은 바로 이제 인도 명령이 떨어지는데 6개월 이내로 해야지 6개월이 지나면 인도 명령이 되질 않아요. 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입니다. 그게. 근데 명도 소송하면 또 그 기간이 짧으면 한 6개월, 뭐 길게는 더 갈 수도 있는데 또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임차인이라든가 그 점유자한테 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인도 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럼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도 명령을 했는데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분한테 다시 인도 명령하고 인도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 명령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점유자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이 수월하게 잘 됩니다. 잘 풀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뭐 이사비 같은 거 조금 주고 이사하게끔 한다든가 이러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은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명령하고 명도 소송하고 인도를 받으면은 경매는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진행 절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 좋은 물건을 낙찰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